미국이 중국 주요 은행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어 중국이 보복할 경우 글로벌 금융대란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중국 주요 은행들의 규모가 이미 미국이 좌우하기에는 너무 커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상하이푸 등 발전은행 등이 북한의 돈 세탁에 협조한 혐의를 잡고 이들 은행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은행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법원은 이들 은행에 법정 모독죄 판결을 내리는 등 중국 은행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거래 금지 조치 등을 내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금지 조치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을 압박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보복할 경우 세계 금융 시스템에 장단기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의 대형 은행들은 미국의 은행들보다 규모가 더 커 중국 은행의 거래가 제한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 악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앞서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중국은행 3곳에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들 은행에 법정 모독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애국법을 근거로 해당 은행에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애국법은 미 수사당국이 테러리스트나 후원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진료 기록 등 사생활 관련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미 법무부나 재무부는 애국법에 근거해 해당 은행의 계좌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미국 법원이 애국법을 적용해 중국은행에 소환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의 세 은행은 중국교통은행,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등발전은행입니다. 특히 중국교통은행은 중국 5대 상업은행으로 총 자산이 7조 1,550억 위안에 이릅니다. 교통은행이나 초상은행은 한국에도 진출할 정도로 한국과의 거래도 활발합니다. 이들 은행 거래가 중지된다면 아마 국내 기업은 물론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교포들도 송금길이 막혀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1억 달러 이상을 돈 세탁해준 것으로 알려진 홍콩의 유령 회사와 협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열두튜브였습니다.